열리는구나. 안녕하세요. 6시까지는 다. 그래요? 네, 저희는 그 카드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같이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연구기획센터 전현이라고 합니다. 전화드렸어요. 네네. 우리 저희 전 박사님도 처음 뵙는구나. 네네.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에서 기계학습은 뭐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학습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DNA 같은 것도 다 기계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예부터 시작을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고 게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재밌냐면 그게 5대5 게임이에요. 그래서 5명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팀을 이루고 또 다른 상대 팀 5명 같이 가자 그러는 맞아요. 모여서 같이 가고 뭐 그러면 이제 5명 이렇게 모이면 예를 들면 농구가 5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롤이 있어요. 뭐 너는 센터, 너는 포워드 그런 식으로 농구에 있듯이 롤에도 그런 자기가 분담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명이 임의로 그냥 랜덤하게 모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나는 센터를 꼭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잘하는데 옆에 또 딴 애도 센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겹치면은 그거는 좋은 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내고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좋은 팀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각자 또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이 문제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사람들한테 그 뭐 잘하는 플레이어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죠. 뭐 너는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거에 주력이 그런 거.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임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 몇 천만 명이 해요. 한국에만도 뭐 천만 명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한 몇백만 명의 플레이어들이 뭐 몇백만 번의 게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번의 게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합들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그 팀이라는 그러니까 센터라는 게 농구에도 뭐 예를 들면 NBA를 보면 센터를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뭐 샤킬이라든지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에는 그걸 챔피언이라 그러는데 그 캐릭터들이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래, 너는 이거 할래, 너는 이거 해. 캐릭터들이 능력이 조금씩 그렇죠.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전투력이 좋고 뭐 얘는 방어력이 좋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맞추는 거를 그걸 이제 이 플레이어들이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없고 서로 정하고 최적의 조합을 네, 그걸 만드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몇백만 개의 게임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이 좋은지는 결국에는 이 팀이 이기는지 지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각자 플레이어들은 뭐 예를 들면 이분이 뭐 게임을 그 전에 1000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을 이겼고 뭐 몇 번 이겼을 때 어떤 챔피언으로 해서 이겼고 뭐 그걸 봐서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구나 그런 거를 얻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룹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 함수를 만들어서 걔네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뭔가 매트릭을 만들고 또 팀 구성에 대한 매트릭을 만들고 이 팀이 좋은 팀이다 아니다. 그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 뽑아내는 거를 우리는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네. 막연하게 알겠네요. 우리가 했으면 어쩌면은 저게 저런 학습 효과가 없으면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뒤에 동시 접속된 애들이 네.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해. 이게 아마 옛날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관이나 뭐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실력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실력을 어떻게 하면 정량화해서 이것도 객관적 예, 근거 만들기.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면 이걸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로봇으로 간다라고 하면 로봇들도 뭐 5명 조합을 이뤄서 뭔가를 태스크를 하나를 해내야 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할 것인가? 혹은 이제 로봇이 하나고 뭐 사람이 4명일 때 이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얘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팀을 꾸려서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의 지능에서 일을 지금 합니다. 롤을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킨다든지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사실 일반화를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근데 뭐 일단 롤 그 역할 그쵸. 그럼 만약에 네, 이제 그냥 아까 예측하거나 얘기하셨듯이 추정을 한다면 공장 이런 데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식으로 뭔가 다른 공장에서 그렇죠. 로봇이 하나 AI 로봇이 하나 일을 하는데 네. 뭐 영업을 하든 그렇죠, 판매를 그렇죠. 하든 제조를 하든 그런데 음.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하려면 그렇죠. 어떻게 예. 코워크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의사결정하시는 걸 그렇죠. 찾아내서 롤 모델처럼 예, 만들어갖고 모델링 하시고 음. 사람 머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하신다는 걸 만들어내시면 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적용은 안 되니까 그 분야를 또 연구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저기 그걸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네. 청중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질문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문가 수준이에요. 청- 전문가 수준. 청중은 이거보다 훨씬 못하게 질문이 너무 훌륭해서 훌륭해. 말씀드린 근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왜냐하면 그렇긴 제가 하다. 그럴 수 있는 게 네. 교수님은 이 분야 전공이시고 음. 전문이시고 일반인에 가까우시잖아요, PD 작가. 네, 맞아요. 저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사람이니까 자꾸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닐 얼굴 것 같아요. 찍어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는 것들이 뭐 우리가 뭐 했지? 예. 뭐 사회과학자가 보면 뭐 이런 걸 했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뭘 했냐면 예, 예. 트위터에서 예. 이거는 영어 저희가 대부분 영어로 예, 이런 걸 하는데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트위터를 뭐 카톡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멘션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1대1 대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카톡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일단은 찾아요. 그냥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한 뭐 몇십만 쌍들의 몇십만 개의 대화를 이제 일단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죠. 뭐 너 오늘 어디 갔어? 뭐 나 오늘 영화 봤어. 그렇죠. 뭐 재밌었어. 뭐 어쩌고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뭐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나 오늘 기분 너무 꿀꿀해. 뭐 그러면 이 사람 기분이 꿀꿀하구나. 그런 우울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뽑아내고 그럼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기분이 우울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기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 나는 나 이제 즐거워졌어라든지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낸 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길래 이 사람이 우울하다가 기분이 좋아졌을까? 혹은 뭐 기분이 좋았다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울하다 그랬을 때 뭐 나 오늘 영화표가 생겼는데 다른 영화 보러 가자.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뭐 너 머리 너무 예쁘다라든지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기분이 뭐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막 뭐 욕을 한다든지 너는 정말 이상한 애야 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화가 나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을 변화하게 한 말들의 토픽을 본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을
변하게 했느냐.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표현 어떤 단어 딱 단어, 그렇게 하지는 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아,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러이러한 예, 단어들을 예. 쓰면 이 사람이 아, 기분이 좋아진다. 아.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한 욕설을 쓰면 뭐 기분이 화가 난다라든지 그런 식의. 예. 그러면 대략적인 결과가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두 사람의 감정이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사회과학에서는 이모션 사이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기분이 좋아지면 나도 동달아서 같이 좋아지고.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우울해요. 근데 나는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도 기분이 맞아요. 덩달아서 좋아지고 뭐 예. 이런 얘기 재밌는데 그죠? 그러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그 뭐 로봇한테 그런 거를 이제 그 수 사회적인 있다는 활 거죠. 이게 어떤 데에 쓰일 수 있냐면은 저희는 사실 이런 연구를 하지는 않는데 미국의 USC에서 이제 소셜 로봇을 네, 네.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분이 뭘 하냐면은 여러 가지 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로봇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폐아들이에요. 상대해주는. 네, 그 자폐아들은 뭐 이렇게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게 좀 네, 두렵기도 네, 하고 네, 좀 네, 불편하기도 하고 네, 특히 네. 애들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안 그래도 못 읽는데 얘가 더 못 읽으면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로봇이 아이처럼 해서 이 자폐 아이를 랑 이제 인터랙션을 해주면서 얘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이거 아주 좋네요. 그죠? 그죠. 우리가 예. 이해가 쏙 돼요. 예, 왜 AI를 연구해야 되는지. 그 자폐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노인 인구도 많아지니까 맞아요. 혼자 있는 이제 그런 노인들한테도 그런 그렇죠. 로봇이 친구처럼 맞아요. 해줄 수 맞아요. 있고 네, 뭐 여러 맞아요. 가지 많이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AI 뇌- 연구해야 되는 거고 쓸데없이 그냥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네 이게. 그게 그래서 이 소셜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로봇을 또 이 교수님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냥 로봇이 뭐 노인 생각하면 뭐 위에서 뭐 갖다 주거나 네, 뭐 그냥 그런 거 같이 생각하잖아요. 놔두고. 근데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도 이 노인들은 이 로봇이랑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치 사람처럼 느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회적 지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 로봇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빤히 쳐다본다든지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결과가 뭐가 있었냐면 이 치매 환자들은 이제 기억도 뭐 없어지고 뭐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노래로 음악 치유하는 그런 거를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좋아했던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네, 네, 이제 네, 네. 로봇이 불러줘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좋아하고 기분도 아. 좋아지고 기억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로봇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비스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은 싫어해요. 아. 이 로봇에 이제 보통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로 해야지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생각을 건가요?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엘비스의 목소리를 하면 그냥 음반이나 이런 걸 들으니까 리얼리티가 없는 건데 그쵸. 내가 친구처럼 지내던 애가 예를 들면 친구가 불러주는 거죠. 걔 목소리로 그렇죠. 음반을 튼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느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 사람이 갑자기 엘비스의 목소리를 그렇죠. 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네. 얘 왜 갑자기 아. 엘비스 목소리가 나오지? 이거 그런 진짜 거. 재밌네요.